그 다음에 생각할 게 이제 수탁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유재산도 압류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압류재산 빼고는 나머지 세 개는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계약. 어, 낙찰 받잖아요. 낙찰이라는 거는 이것을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계약서를 다시 써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건 뭐냐면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소 가서 집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재곤님, 집 근처 지구대라니까요. 파출소. 아, 진짜. 지구대, 지구대. 지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대. 네, 지구대. 네, 지구대. 자, 수탁재산은 뭐냐면, 수탁재산도 똑같아요. 이것을 샀을 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일반, 네, 우리 중개소 가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만, 어, 수탁재산은 보통 일반적입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재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이제, 그, 직원 사택이나 아니면 어떤 뭐, 건물이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또 그냥 팔 수는 없거든요. 거의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팔게 돼 있어요. 자산관리공사가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팔아요. 그럼 수탁재산도 국유재산이랑 딱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네. 문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탁재산 자체도요. 그래서 수탁재산도 조사를 잘 해보시면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수탁재산을 팔잖아요.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생겨요. 뭐냐면 공공기관 담당자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 수탁재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담당을 맡았을 때 인계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냥 팔려고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국유, 그 다음에 수탁은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아느냐 모르냐 뿐이에요. 아느냐 모르냐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기타 일반 재산이 있는데, 기타 일반 재산은 이제 다른 그 외에 기관들이 이제 이걸 쓰게 되는데, 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기타 일반 재산은 보면 이제 신탁 구매가 좀 많이 요즘 유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일반 매매 형식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는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기타 일반 재산과 그다음 수탁과 국유 재산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는, 국가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타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많이 봐줘야 된다.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공매를 잘 모르겠다, 초보다, 그리고 아직은 어렵다, 그리고 아예 그냥 경공매를 모른다, 다만 그래도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공매에 있는 국유나 수탁재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께 효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토지 있잖아요. 국유재산 토지 굉장히 쉽습니다. 토지를 좀 알아보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토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동네 이장님 찾아가지고 찾아가셔서 네, 좀 물어보시면 이장님들 잘합니다. 네, 생각보다 중개하시는 분들보다 더 가격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네가 얼마에 팔았더라. 그분들은 파는 걸 알아요. 파는 걸. 파는 가격. 누구네가 얼마를 팔았더라. 누구네가 얼마를 해서 얼마에 팔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합니다. 재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공매는 무조건 우리 같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아끼는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공매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정보가 많이 없다. 정보가 많이 없다. 두 번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쪽까지는 오진 않는다. 왜? 경매지와 다르게 뭐 중요하게 어떤 뭐 가지고 와야 되는 내가 위험한 사항 같은 것들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직접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그냥 내가 살 수가 있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큽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네 번째,
약간 경매와 다르게 경매는 정보를 직접 내가 경매지가 아닌 정보를 얻을 때 경매계, 예, 뭐 경매 계장 에게 전화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처음에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표 전화가 요즘은 다 떠요. 뭐 1588, 1588인가요? 하여튼 대표 전화가 뜨면 그 예전에는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가 다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대표 전화만 떠요. 그러면 전화하면 대표 전화로 통해서 그 콜센터 같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 거기 콜센터도 알고 있는 뭐지? 그냥 우리가 알고 보는 그런 정보지 정도 보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콜센터에 전화하면 담당자이 받으면 그 지역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이 물건의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담당자한테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만약에 안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끊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러면 콜센터 직원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계속 전화 받는 게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직원은 또 바꿔줘요. 두 번째도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직원으로 또 전화를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 돼요. 담당자랑 통화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하실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뭐 점심이면 뭐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디 아파트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사건 번호 있잖아요. 2019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사건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러면 사건 번호 불러주시면 네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돼요. 다만 궁금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막 물어보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죠.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건 번호 그리고 물어보실 때는 그분들은 담당자는 정보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입장에서 좀 역지사지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좋습니다. 네, 물어보면 좋아요. 항신님 수업 시간에보다 네 그래요? 항신님 심화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들으셨구나. 최근에 들으셨구나. 항상 한신님. 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안 했나? 네. 그럼요. 물어보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고, 뭐든지 모를 뿐이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쪽이 그래요.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거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도전을 안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경매보다 공매에 있는 구기자산과 수탁자산이 훨씬 쉽고 안전해요.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미명하에 접근을 안 해버려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구기자산 낙찰받았던 애들 보면 다 수익이 커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다 놔둬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아니 8억짜리를 거기가 4억 초반? 초중반인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와야지. 아무도 안 가져와요. 재밌어요 진짜. 그 국유재산이 진짜 재밌어요.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업을 하거나 이걸 알려주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 옮기거나 뭐 예전에 어떤 기관에 나라에 소속되는 곳에 있는데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 다 알아요. 아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국유재산을 몰라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공매에서도 압류든 뭐든 좀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이제 접근을 많이 해요. 별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 지역을 몰라요. 지역을 모르니까 이 국유재산 자체가 붕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지역을 알고 국유재산 알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안전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안전하고 쉽고 그리고 그리고 국유재산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지었던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대나 얘네들이 건물이 좀 뭐라 해야 되나 튼튼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위치만 좋으면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땅값만 보고 집값만 보고 땅값만 보고 접근할 수 있는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지방이 많죠. 지방에 보면 막 이전되거나 어떻게 크게 옮기거나 뭐 하잖아요. 그런 거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지구대 오래됐다 그러면 봐보자. 어떻게 얘 옮길 때가 됐나 안 됐나. 물어보세요 가서. 지구대 계신 분은 혹시 여기 뭐 이전 안 하? 그래요. 뭐 2020년, 2021년 어디 다른 데로 그래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구대뿐만 아니고 많아요. 진짜 많아요. 괜찮습니다. 무한리필님 연예인 되시면 안 되죠. 연예인 되시면 안 되죠. 장채엄처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파출소를 왜 집중해요? 파출소 드시면 안 돼요. 버플로렉님.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오래된 나라 소유의 어떤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 거기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위치가 좋다. 위치가 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괜찮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이전에 이제 경매 그리고 공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편견이 많이 없어졌죠. 4, 5년 전만 해도 경매하면 야 망한 사람 거 물건 부동산 사면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매로 누가 부동산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 경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러니까 빚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을 경매나 제도를 통해서 탕감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테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잘 알려주는 그리고 좀 정직한 그런 것을 많이 배우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죠. 네. 부자일 것 같은